여러분, 오늘 시험에서 잘 살아남으셨나요? 5월 23일 토익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리스닝 난이도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난이도라는 게 항상 상대적이어서 차라리 그러니까 RC가 낫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RC가 무난하기도 했고요. RC 쪽 얘기부터 좀 먼저 들어가 보면 파트 뭐 5 같은 경우야들 나오는 것들이 사실 정해져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빈출과 기출에 집중을 하신다면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하고, 6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소재 좀 평범했고 지문 길이 길지 않았고 정답 무난한 수준에서 좀 나왔습니다. 파트 7이 요즘 트렌드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단일 지문 쪽이 훨씬 더 까다로운 애들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나 아니면 정답이 잘 안 보이는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틀리고도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만한 함정 문제들은 제 눈에는 다 단일 지문 쪽에서 보였고, 2중이나 3중은 오히려 좀 괜찮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는 분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위너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고 거기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맞춰내는 형식으로 시험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지, 앞에서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앞에를 지나치게 꼼꼼하게 푸는 거는 현재 RC 시험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파트 5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실 건데 진짜 약간 무난했거든요. 이게 뻔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대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이 단어 좀 낯설다 싶은 거 있으시면 좀 챙겨두시면 기출 어휘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한번 보시는데 어휘들, 낯선 거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 문법으로는 뭐 거의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문법 문제, 충실한 문법 문제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최근에 RC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늘 얘기를 좀 해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문법은요 필요해요. 언어 공부를 문법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문법은 필요한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학원을 다니시든 아니면 독학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토익을 준비하시든,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빨리 탈출하고 빨리 토익 졸업을 하고 싶다면 RC에서는 독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법을 학습하는 시간을 줄이시더라도 지문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번역이 아니라 읽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읽어서 이해하셨다면 파트 7에 그 토익 특유의 코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토익 특유의 방식으로 좀 정답을 연결하는 이 학습이 주된 포인트인 거지, 아주 헤비하고 어려운 문법이나 아주 구체적인 문법, 정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했으나 실패한 그 방식 있죠. 그 방식을 토익에서 또 반복하시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안 됩니다. 시간 낭비, 비용 낭비예요. 문법 적당히 하시고 독해 쪽으로 넘어오시고, 가장 심각함을 느끼셔야 될 부분은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갔나? 이러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니, 열심히 전투적으로 읽으시고 읽어서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문제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문법 공부에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의 RC 점수가 문법 때문에 안 나온다고 믿고 계신 분들, 제가 안타까워서 정말 드리는 얘기라면, 얘기인데 독해 쪽으로 공부 전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리스닝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리스닝은 진짜 요즘 솔직히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 정도까지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땐 토익에서는 안 필요한데, 제 생각인 거지 토익은 난이도를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파트 3의 배신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한 1, 2년 자료 찾아보시면 다들 야 3 누가 틀리냐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3는 다 만들어야 된다. 3는 그냥 스크립트 듣고 연결만 지으면 된다 막 이러는데, 완전 뉴 3죠. 정말 파트 3는 완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최근 시험 경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닝을 준비하면 정말 이도저도 안 돼요. 모든 문장들을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을 합니다. 들어서 그냥 연결하는 거 이제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연결하는 수준도 아니고 패러프레이징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 시험에서 약간의 로딩이 걸려요. 씨다.
A다 이렇게요. 그냥 즉각적으로 연결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학습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파트 3 학습 자체가 저는 파트 7 같아져야 된다고 봐요. 스크립트를 잘 분석하고 스크립트를 잘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문장이 보기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 자체에서 보기 연결이 미리 이렇게 보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문장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구나. 이 자체가 학습이 돼 있으셔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어느 정도 유효한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스닝에서 추천한 전략은 뭐냐면 3 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안 하면 볼 방법이 없어요. 대신 그것보다 4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4가 차라리 해볼만 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해볼만한 파트에서 확실히 개수를 끌어올리면 좋은 LC 점수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학생분들 보면 뭐 리스닝 400 초중반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뭐 중반 이상도 나오시고 근데 그거는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3를 탄탄하게 준비하되 그만큼 4를 더 한 거죠. 그래서 4에서 확실하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파트 4만큼은 이 정도의 개수를 끌어내고 3에서 조금 틀리는 개수를 어쩔 수 없는 개수로 인정하고 약간 요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리스닝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파트 1에서 나왔던 표현들을 좀 살펴보자면 뭐 이렇게 보면 근데 별로 안 어려 보이지 않아요? 이게 늘 그런데 근데 사실 오늘 원도 어려웠던 게 오늘 원에서 어려웠던 포인트는 뭐냐면 정답 말고 오답 보기들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게 보기가 기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굉장히 템포가 빠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읽는 속도감이 좀 있었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약간 보기가 정신없이 치고 나오는 느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실제적으로 나온 표현들을 보면 이 정도 뭐 컵을 들고 있는 거 홀딩 그 다음에 토익에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진 있잖아요. 카운터 사진 계산대라던가 조리대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는 조금 3번이 학생분들이 좀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야외에 왜 날씨 좋은데 앉을 만한 뭐 이렇게 테라스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야외 식당 야외 펼쳐놓은 거 거기에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작을 묘사하긴 했으나 사람들 동작에서 묘사해서는 정답으로 갈 게 없었고 그 전체적으로 이 다이닝 퍼니처 아니면 팩시리티인데 사실 제 기억은 팩시리티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이 의자라든지 이 테이블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야외에 펼쳐져 있는 것 자체를 묘사하는 그게 좀 정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A가 너무 훅 하고 들어가서 놓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진 안에서 이게 천장 가까이에 왜 우리 이렇게 주문 화면 같은 거 식당에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계산대 뒤에 그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데 가면 몇 번 주문 받아가세요 막 이런 거 나오는 모니터 그게 걸려 있었어요. 그 걸거나 고정하는 거를 마운트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screens mounted on a wall 해서 벽에 모니터 걸려 있다는 걸 묘사하는 건데 이게 A에서 좀 워낙 빠른 템포로 지나갔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건네는 사진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사람 없는 사진이었는데 확실하게 오답들에 비잉이 들어가서 되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고 그건 정답일 수 없으니 제일 무난하게 실제로 이렇게 백스가 진짜 가방이 아니라 그 자루 있죠. 뭐 쌀자루, 밀가루, 포대 이런 거 요런 게 쌓여져 있는 사진이 정답이었습니다. 2에서 눈여겨볼 만한 우회 문제는 뭐 요 정도로 뽑아봤는데요. 사실 2는 원래 어려웠잖아요. 요즘에 어려워진 게 아니라 사실 얘는 원래 어려웠던 애고 그러니까 워낙 작년부터 2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2의 이 정도 난이도는 사실 낯설지 않아요. 근데도 오늘은 조금 더 워낙 문장에 좀 길이감이 있었어요. 제가 얘를 좀 복원하면서 사실 저도 기억이 나는 선에서 좀 잘라서 그렇지 실제 문장 길이들은 조금 더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거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우회 답변들을 모아봤는데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형태의 우회 답변들이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국에는 또 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이 3 얘기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3가 진짜 왜 이러는 걸까 궁금할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고 수업에서 충분히 자료들로 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좀 드려야 되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지금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차라리 파트 4를 좀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파트 4를 좀 파서 제가 그 판다는 느낌 아시죠, 여러분? 아, 이건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파트 4를 좀 파시고요. 근데 파트 4를 왜 팔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단어 그대로 주잖아요, 거의. 그나마 파트 4에서 패러프레이즈 좀 덜하죠. 하긴 하는데 사실 3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이쪽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러니까 오답이 안 나올 수준으로 좀 대비를 하시고 3는 좀 단단히 마음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아, 살아남는다, 그래도 버틴다, 예, 요런 느낌으로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험도 수고 많으셨고 수업에서 뵐게요.